정신건강사회복지론 9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 이 화면은 이미 대부분 진행된 상황입니다. 5월 30일 지난주에 8주차의 중간고사 1차 평가를 이제 논술력 문제로 온라인으로 기간은 거의 일주일 동안 그 진행을 했고요. 지금 내가 6월 5일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 몇 명 있습니다. 그 오늘 밤 안에 자정까지 밤 12시까지 이전에 제출을 하길 기대합니다.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 요 내용이 관련된 설명이 다음 카페에 그 올려져 있었을 겁니다. 나는 맨 처음에 중간고사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수업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른 과목의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학과에서 전달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3시간짜리 수업인데 그러니까 3시수짜리 수업인데 실시간으로 1시간을 딱 시험 보면 나머지 2시간이 비게 되니까 그 비게 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수업으로 채워라 라는 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3시간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자율학습으로서 3시간 이상 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병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그 사실 이번 주 동영상은 그 다음에 2강, 3강에서 보게 될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다 올렸다가 지금 1강만 수정해서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됐던 것은 6월 6일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날짜로는 6월 6일 날로 연기를 했는데 이게 또 현축이 되어서 그 공휴일인데 그럼에도 그 진행은 계속 예정대로 합니다. 평소처럼 어차피 보강은 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더욱더 기록에 충실하게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수업도 짧게 끝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온라인은 그게 더 안 돼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보강은 해야 된다면 예정대로 그 종전대로 평소처럼 6월 6일 토요일도 그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그 학과의 요청 사항이기도 하고 그 뭐 제가 혼자 결정했다기보단 학과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셈인데요. 다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출석 기간은 평소처럼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그 좀 폭넓게 연장을 해달라라는 것이 학과 측의 입장이어서 뭐 하는 김에 그 일주일 뒤에 토요일까지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이 아니라 7일이 아니라 8일 정도 되는 그러니까 6월 7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7일 더하면 6월 13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6월 6일 토요일부터 6월 13일 토요일까지 6월 13일 날 물론 10강도 올라갈 텐데 뭐 그날까지 그러니까 8일 내에 출석 체크를 하면 댓글을 달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카페에도 다시 한번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자, 일정을 살펴보면 뭐 계속 여러 가지 일정들이 바뀌고 있어서 여러분도 혼란스럽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그 사이에 혹시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학교에서 뭐 전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내가 결정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13주까지 온라인 그리고 14주에 대면 수업 15주에 대면으로 기말고사 2차 평가 정확한 날짜로는 7월 18일 토요일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언제 바뀔지는 사실 그러니까 14주도 온라인 15주도 온라인 뭐 이렇게 갈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 여주대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의 대학들이 다 겪고 있는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게 뭐 여주대만 지금 뭐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내가 여주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세 군데를 더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른 학교들은 내가 나가고 있는 학교들은 3월 중순쯤에 그 2주만 연기하고 3월 중순쯤에 개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말고사가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뭐 계속 연기하고 일주일 연기했다, 2주 연기했다가 뭐 또 번복하기도 하고 또 기말고사도 그 일관되게 기말고사는 최소한 출석해서 시험을 진행한다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한 학교가 어저께인가 그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그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나 같은 경우엔 지금 여러 개 학교에서 시시때때로 뭐 이제 공문도 계속 오고 문자도 오고 뭐 제출하라는 양식도 평소에 없었던 것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주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혼란스럽고 바뀌고 이제 일관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전국의 대학들이 함께 겪고 있는 그 원인은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강사들도 교수들도 혼란스럽고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일단 지금 15주에는 대면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중간 평가는 크게 변별력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뭐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면서 거의 뭐 오픈북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그 편차를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2차 평가 기말고사에서는 좀 변별력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논술형 뭐 중간고사처럼 논술형 5문제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2시간을 예정하고 있는 건 논술형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그러니까 스피드 퀴즈처럼 빨리 알고 있는 걸 쓰고 나오는 빨리 쓰기가 아닌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한 건데요. 이 논술력이라는 것은 그냥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 한두 개 딱 맞는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사회과학에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다양한 관점을 이제 충분히 서술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이제 제기되는 것,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정답 한두 줄, 서너 줄보다는 그렇게 쓰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한 서술이에요.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뭐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 A학점을 받는 학생들은 시험지가 답안지가 보통 A4보다 큰 B4 사이즈인데 앞면, 뒷면 그리고 두 번째 장에 이제 앞면 정도까지 보통 3면 정도 5문제면 B4 사이즈의 한 3면 정도를 채우는 것이 그 A학점을 받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무조건 길게 쓴다고 A학점인 것도 아니고 짧다고 해서 무조건 A학점에서 제외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아직 만난 적이 없어서 나는 여러분을 만난 적이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은 나를 아마 앞에서 내 모습이 나오는 동영상이 한두 번 있었을 거라 그때 보긴 받겠습니다만 자, 하여간 이때가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번 학기는 아예 못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정확한 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여간 지금 일단 예정으로는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배점은 1차 평가 중간고사 40, 2차 평가 기말고사 40%, 과제가 10%, 출석이 10%. 과제는 이제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것은 원래 애초에 강의 계획서와 변동사항이 없는데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던가요? 일단 절대평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절대평가라고 해서 모두에게 A학점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지난 학기에 아마 A 학점이 30%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여러 학교를 관여하다 보니까 약간씩은 달라서, 그런데 그 이번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하여간 모두에게 A 학점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분명히 B나 C를 받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과제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자유주제 리포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맨 처음에는 한 3, 4주 정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의견도 들으면서 함께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도무지 만날 상황이 안 되니까, 예를 들자면 고용주의 정신장애인 고용 경험에 대한 연구, 이건 뭐 예입니다, 예. 이런 형태로 정신장애와 관련된 어떤 주제라도 리포트를 쓰는 것, 이런 주제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료를 찾는 겁니다. 그 자료라는 것은 학술적인 논문, 그러니까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정신장애와 관련된 논문을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호기심이 더 생기는 그러한 주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백지 놓고 내가 뭘 쓸까 고민한 다음에 그냥 이게 좋겠어 결정한 다음에 검색하는 게 아니고,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의 주제를 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문헌을 참고로 주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헌을 검색하면서 여러분의 관심거리를 찾아 나가는 것,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한은 15주 차에 마지막 주 차에 월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있는 주의 마지막 주에 기말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때도 이메일로 자정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분량은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서술이 필요해서 내 생각으로는 제목이나 목차 빼고 본문으로 된 분량만 A4로 2장 분량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글자 막 크게 키워서 제목 목차까지 포함해서 2장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안 받진 않아요. 제출 받습니다만 높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 기본적인 이번 학기의 일정 과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한 동영상을 한 가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정신장애 증상을 다루면서 Beautiful Mind라는 영화의 한 토막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걸 올렸더니 유튜브에서 동영상 자체가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뭐 학기 말까지 지금 뭐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캠코더로 직접 찍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좀 흐릿하게 나오겠죠. 그 대신에 유튜브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검색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뭔가 좀 이렇게 삐뚤어진 부분도 있겠고 선명하지 않으니까 유튜브의 검색 알고리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물리적으로 화면을 그냥 직접 찍어버린 겁니다. 각도도 약간 좀, 그래도 이 정도면 각도 잘 맞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검색이 되긴 걸러져요. 그런데 처음처럼 아예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지역에서 차단 뭐 이렇게 표현되면서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이 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주인공이 정신장애, 정신분열, 조현병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각 중에서 환시, 환청, 그리고 망상 중에서 피해망상, 과대망상, 파라노이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정신장애 입장에서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한 8, 9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에서 참 놓친 것이 있는데 그 2강과 이번 주에 보게 될 9주 2강과 9주 3강이 그 내가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올릴 거라서 그 도입부에 보면 8주 1강, 9주 2강인데 8주 2강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또 9주 3강인데 8주 3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그건 그 일주일 전에 만들었다가 이번에 올린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